군산 제주간 항공편을 오전 시간에 증편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예산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신설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전남북 통합본부를 광주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정치권은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세 월드컵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에서는 9경기가 열리고 대표팀 경기도 최대 4경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공항 활성화는 오전 출발 항공기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오후 출발만으로는 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항공사 측도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증편을 위한 예산 지원 여부가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2차례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전부인 군산공항. 그런데 4편 모두 오후에 출발하거나 도착하고 여름 성수기 1회 증편도 오후에 운항하고 있습니다. 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또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군산공항의 오전 증편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증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선이라도 현재의 공항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미래의 항공 수요를 더욱 확보할 수 있기에. 지난해 군산공항 이용객은 23만 명, 탑승률도 86%를 기록했지만 인근 청주공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군산공항은 미 공군의 소유이지만 지난 2012년 우리 정부와 합의로 민간 항공 운항이 하루 10차례까지 가능해 증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34차례인 제주공항의 이착륙이 오전에 이미 포화 상태여서 이스타항공의 경우 김포 제주 노선 중 한 편을 군산 제주로 돌리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사 측도 노선 변경에 따른 수익 보전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예산 지원이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오전 증편을 위해 지원해야 할 예산은 이착륙료와 조명 비용 등을 포함해 대략 4억 원. 전라북도는 항공사 측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전주에서는 9경기가 열리는데 성적에 따라 우리 대표팀이 최대 4경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조추첨을 통해 전주에서 기량을 뽐낼 축구 강호들의 면면이 가려졌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A조를 비롯해 2조와 F조의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전주 첫 경기는 개막일인 5월 20일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와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맞대결입니다. 공식 개막전인 한국과 기니전은 개막식 이후인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틀 뒤에는 A조의 2경기가 예정돼 있고 28일에는 2조와 F조가 조별 마지막 경기를 가집니다. 만약 한국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 1983년 대회처럼 4강 신화에 성공하면 태극전사의 모습을 2경기 더 전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예선전을 치르는 팀 관계자들은 오는 금요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해 시설과 숙소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 전주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전주시도 준비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가까워오면서 개막전의 1등석 티켓 3,200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대회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강호들의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이제 축구 팬들의 이목은 개막전이 열리는 이곳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에 본사가 있는 국토정보공사가 전남북 통합본부를 추진합니다. 이번만큼은 전남 광주에 빼앗길 수 없다며 통합본부 전북 유치 활동이 본격화합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가 위탁한 지적측량 사업과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공간 정보를 다루는 국토정보공사. 최근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지역본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본부 노조는 그동안 공공기관 재배치 전례에 따라 광주 전남에 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본부로 귀속시키려 하는데 전북 도민의 불평과 전북 도민의 공공 서비스 예제를 약화시키므로 전라북도 본부 노조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사 측은 현재 12개 지역본부 모두를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여론을 의식해 대선 이후인 올 하반기로 통폐합 일정을 늦추기는 했지만 효율화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밝힙니다. 특정 지역 본부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 개정 기준을 현재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전라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 전남 귀속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히 호남 관할 공공기관 49개 가운데 무려 45개가 광주 전남에 있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본부를 전주에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국토부 기관인 익산지방국토청 역시 전북에 위치하고 있고 새만금에 지적 업무가 폭주할 수 있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삼성의 새만금 양해각서 조사특위에 김완주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투자 무산 배경 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김 전 지사는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삼성이 새만금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양해각서 체결식. 삼성의 김순태 미래전략실장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그리고 김완주 지사가 참석해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 조사 특별위원회는 김완주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LH 경남 이전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 김 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도지사 김완주 삼성 새만금 투자 MOU 투자 조사 특위 제4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자입니다. 특위는 또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정원율 익산시장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러 협약 체결과 투자 무산 배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LH의 진주 이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허탈감에 대한 탈출구로 굉장히 전술적으로 썼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완주 전 지사는 MBC와 통화에서 당시 삼성에서 먼저 제의가 왔고 협약 과정에 정부와 삼성이 속이려는 느낌은 없었으며 특위 출석 여부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파기가 경영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가짜 협약이었는지 여전히 의문인 가운데 전직 도지사에 대한 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5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국민경선 1차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결과 권리당원을 포함해 모두 162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과 광주, 전남이 27만 4,900여 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53%보다는 적지만 충청 10%, 영남 16%보다 훨씬 많으며 호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오는 27일 광주 현장 투표 이후 발표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한 흑색 선전이나 선거 관계자 협박,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찰차가 파손되고 경찰까지 폭행당하는 위험천만한 단속 현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인데요. 아직도 도내에서만 한 달 평균 500건 넘게 단속됩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음주운전 차량. 순찰차가 길을 가로막자 들이받은 뒤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경찰과 음주운전자의 추격전은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속됩니다. 도주극을 펼치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추격 과정에서 단속 경찰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으며 정 씨에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저희가 음주 단속을 하는 걸 확인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또 추격하는 경찰관한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히고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 1월 김제 용지에서는 57살 정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탈선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무려 3천여 건에 이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무모하게 도주하거나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특수공무집행 방해건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수술용 칼날이 환자 몸속에서 발견된 것은 의료 과실이라고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역시 잘못이라고 사과했으며 재수술 비용 부담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체 의료진 교육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지난달 60대 척추 수술 환자 몸속에 1.4cm 길이의 수술용 칼날을 둔 채 봉합을 하고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전주시는 심사위원 비리 사건으로 보존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던 전주 대사슴놀이를 올해는 시 주도로 개최하되 충분한 준비 시간을 벌기 위해 5월에 예정된 대회를 9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국악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는 심사위원 비리 사건으로 올해 대통령상이 취소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 실업자는 4만 2천 명, 실업률은 4.7%로 지난 2001년 1월 4.9%에 이어 최고치로 치솟았는데 이는 군산조선소 대규모 실직 사태와 더불어 계절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중앙업체들이 새만금 공사를 독식하고 있어 도내 업체는 많아야 20% 수준이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새만금을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국가 주도의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 3개군이 학급 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별로 품목을 분담해서 생산한 뒤 교류하는 방식으로 자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학생 수가 7천 명에 불과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그동안 타 지역에 의존해왔습니다. 어민들이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EEZ의 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은 2008년 이후 어청도 인근 바닷모래 채취로 주요 어종의 산란과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경선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차 선거인단에서 가장 많은 지지자를 모집했다며 오는 27일 호남권 경선에서 과반수를 넘겨 기선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전북의 독자 권역을 약속하는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놨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 후보로 등록한 조형철 전 도의원은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이 후보들에게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하면서 기존 민주당원이 포함되는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경선을 위해 당원 모집이 필요하며 이중 당적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와 도의회가 개최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전북대 오창환 교수는 해수 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조력 발전으로 6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간척 선진국인 네덜란드 오스터스켈트 댐 사례를 제시하며 해수 유통만이 새만금 개발의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예금이 2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금융기관 수신은 54조 원으로 한 달 사이 1,900억 원이 감소하는 등 2달 연속으로 예금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여신은 예금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늘어 한 달 사이 2,200억 원 증가하는 등 45조 원에 달해 대출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안군 나눔이 근농장학재단이 반값 등록금과 근농장학금을 받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관내 고교 졸업자는 부모가 부안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부안 출신 학생은 3년 이상 부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접수는 가까운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대상자 500여 명을 확정해 오는 6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정읍시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3저 3고 운동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